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델리티에서 HSA를 세팅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HSA 계좌를 만드시건 개인이 직접 하시던 간에 피델리티를 통해서 HSA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올려드린 401k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 베네핏 관련된 회사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401k도 라저슨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는 곳에서 피델리티로 옮겨갔고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HSA 역시 이전에 쓰던 헬스 에퀴리에서 피델리티로 옮긴다고 이렇게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피델리티에서 계정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고 지시가 왔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HSA 회사는 헬스 에퀴리 HSA였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다니는 회사가 헬스 에퀴리를 쓰고 싶다고 할 때는요,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베네핏 회사를 바꿔서 헬스 에퀴리에서 피델리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월 9일 전까지 헬스 에퀴리에 있는 이 투자된 금액을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둬야지 이것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HSA 어카운트 계좌가 의료 비용 등을 썼을 때 청구를 할 수 있는 캐시 계좌가 있고요. 남는 금액은 투자 계좌, 인베스트먼트 계좌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베스트먼트 계좌를 비워서 캐시 계좌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헬스 에퀴리 자체는 이러한 돈은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옮겨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옮기기 원하는 분은 특정 날짜까지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공지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두 가지 파트로 만들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피델리티 계좌로 가서 HSA 계좌를 열어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요. 이 피델리티 계좌 안에서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인지 피델리티 쪽에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헬스 에퀴리 쪽에서 펀드를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피델리티로 옮겨가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델리티 메인 웹페이지인 fidelity.com이 아니라 회사와 연결된 베네핏 사이트인 netbenefits.com으로 가서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401k HSA 그리고 일반 투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한 화면에서 모든 금액이 보일 것입니다. 2024년 연초에 제 밸런스는요, 401k 같은 경우 이전 회사에서 이전이 되어서 현재 93,000달러가 있고요. HSA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Open on HSA라는 옵션이 나와 있어서 계정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중간에 있는 87,000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세금 계좌 텍서블 어카운트가 되겠는데요.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 그리고 피델리티 제로 뮤추얼 펀드가 있는 그러한 계좌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쓰던 회사에서도 품질 좋은 뱅가드 펀드들이 있어서 그다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요. 401k HSA 그리고 일반 투자 계좌를 한 군데서 볼 수 있게 피델리티로 온 것은 저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에서 HSA를 열게 되면요, 회사 HR 인사과에서 이러이러한 웹페이지로 가서 셋업을 하라고 날라올 것인데요. 거기에서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HSA를 오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고용주를 통해서 HS를 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여러분의 정보가 이미 고용주를 통해서 피델리티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니까요. 입력하는 화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을 것이고요. 만약에 처음으로 세팅을 하시거나 개인이 하시면은요, 추가로 정보를 또 입력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SA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요, 제가 이전에 올린 HSA 베네핏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관한 영상을 참조해 두시고요.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가자면요, HSA 같은 경우는 401k, 특히 이제 트레디셔널 401k와 마찬가지로 봉급에서 세전 금액으로 떼어서 HSA 계좌에 돈을 저축하게 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넣으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HSA에 있는 돈으로 이 돈을 꺼내서 의료 비용으로 지불하실 시에는 세전 금액에서 돈이 나와서 지불을 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세금 공제를 또 받게 되고요. 그리고 65세 메디케어 적용 이후에 만약에 이 돈을 찾아서 의료 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셨다. 다른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여행하는 데 썼다. 집수리 하는 데 썼다. 이렇게 일반적인 금액으로 쓰게 될 때는요,
트레디셔널 사공예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에 포함이 되어서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요. HSA 같은 경우에 오히려 IRA보다도 미리 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오픈 HSA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요. HSA 가능한 보험을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메디케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 신분으로 디펜던트가 아닌 즉 보호자가 없는 신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색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About You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계좌 같은 경우는 프리필드라고 했습니다. 제 고용주 회사가 제 정보를 이미 피델리티에 전달을 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 될 것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Your Occupation, 저는 프로그래머라고 적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없이요. 컨펌만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피델리티를 통해서 401k가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름을 적거나 소셜 넘버를 넣거나 주소 전화번호를 넣는 스텝은 그대로 건너뛰게 되어서 이렇게 문서 확인하는 페이지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PDA 문서들을 클릭을 하셔서 문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처음으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 정보를 더 물어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요. 파란색의 오픈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서 HSA 계좌를 열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HSA 계좌 확인을 하면은요. Thank you for opening health savings account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며칠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셔서 계정이 완전히 준비가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사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HS라고 해서 완전히 셋업이 끝났다고 나오면은요. 아까 보여드린 메인 화면에서 401k도 보이고 HSA도 보이고 그랬죠. 여기에서 HS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처음 어카운트를 열었고 아직 올해 첫 봉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밸런스가 0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헬스 액킬이 HS에서 아직까지 트랜스퍼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0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웹사이트 자체에서는 2023년 컨트리뷰션 리미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컨트리뷰션 리미트, 즉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이 금액 한도를 보시면요. 보험에 개인 혼자 올라가 있으면 4,150달러가 되겠고요. 본인 이외에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패밀리 플랜일 경우에는요. 8,3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조하시고요. 어느 정도 금액을 넣을지 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베스팅 쪽으로 가시면은요. 오버뷰, 에듀케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특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 HSA 계정에 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대부분의 HSA 계좌가 인베스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세전 금액으로 돈을 넣어놔서 그것을 의료비용으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돈을 펀드, ETF 등에 투자를 하여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돈을 불려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S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높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하시거나 먹는 약이 있어서 의료비용, 약값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들어갈 비용은 캐시 계좌에 그대로 놔둬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외에 남는 돈들은 인베스팅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401k와 마찬가지로 돈을 불려나가는 것 또한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인베스팅으로 가서 피델리티 HS에는 어떠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의 큰 장점이 다양한 투자 상품을 HSA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HS와 비슷하게 피델리티 HSA 계좌 안에서 고를 수 있는 뮤추얼 펀드가 있겠습니다. 역시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 같은 거에 제로 미니멈, 굉장히 적은 돈 1달러부터도 펀드를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펀드를 구입하는데 별도로 트랜잭션 피가 붙지 않습니다. 플랜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5개의 뮤추얼 펀드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펀드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All Investment Options라고 하여서 브로커리지 계좌와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ll Investment 옵션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요. 만여 개 가까이의 뮤추얼 펀드, 인디비주얼 스탁, 개인 주식, 그리고 반드 채권, 이외 연방정부 채권, CD 옵션, 그리고 ETF까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올 인베스트먼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제공한 35개의 펀드도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에 수익률이 좋은 품질 좋은 펀드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특정한 ETF를 원하시거나 개인 주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있는 이 올 인베스트먼트 옵션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피델리티 고 HSA가 되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나이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골라서 운영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피델리티 고를 선택하게 될 시에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피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상품을 골라서 매니지하는 것이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러한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였던 옵션인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35개의 펀드 중에서 고르는 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을 고르면요. 피델리티 HS에서 골라놓은 35개의 펀드에서 고르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이 US 에퀴리라고 하여서 미국에 있는 주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올 스프링스 스페셜이라는 조금은 낯설은 뮤추얼 펀드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피델리티 500 인덱스 펀드,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한 피델리티의 S&P 500 펀드인 FX, AIX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피델리티 블루칩 그로스라고 하여서 성장주 위주로 이루어진 뮤추얼 펀드도 있고요. 이외에도 주식뿐만이 아니라 캐시 펀드, 채권 펀드, 섹터 펀드, 해외 펀드, 그리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 역시 HSA 안에서 고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드시면은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 인베스트먼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제공한 35개의 뮤추얼 펀드 이외에 다른 뮤추얼 펀드를 사고 싶다. 혹은 개별 주식, ETF 같은 것들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올 인베스트먼트 옵션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초록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많이 봤던 이 피델리티의 트레이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식이랑 ETF를 사고 싶다고 하시면요. 스탁 ETF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다른 계좌를 나와서 이 계좌를 바꿔가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제 HSA 계좌가 선택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심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러한 주식 ETF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VTI,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ETF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ETF를 팔을 거냐 살 거냐 선택, 그리고 몇 주를 살 거냐 주식 개수를 입력한 다음에 오더를 넣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을 하셨으면요. 다음은 자동으로 투자할지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Invest your payroll contribution automatically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봉급에서 일정 동안 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HSA로 왔을 때 이것을 자동으로 투자가 되기를 원하는지입니다. 자동 투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뮤추얼 펀드 가격이 정해질 때는요. 안에 있는 주식이 장이 마감되고 나서 종가가 정해졌을 때 그 종가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이 돼서 뮤추얼 펀드 가격이 하루에 한 번 딱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해진 가격을 바탕으로 오더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가격으로 뮤추얼 펀드를 사고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HSA로 넣었을 때 $200, $300, $400 됐을 때 이러한 금액으로 정확하게 1센트도 남지 않고 모든 금액을 다 소진하여서 뮤추얼 펀드를 소수점까지 살 수가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ETF와 주식 같은 경우는 장이 열렸을 때 계속적으로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을 하여서 10주 산다, 11주 산다 이런 식으로 오더를 넣어도요.
이것이 정확하게 $200로 떨어질 수도 있고 $200 밑으로 혹은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All Investor 옵션을 선택을 하여서 ETF 주식으로 투자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ETF 주식으로 HS를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HSA의 금액이 세틀되면은요, 여러분께서 직접 이 피델리티 HS로 가셔서 아까 보신 것처럼 트레이드 창을 열어서 오더를 직접 넣으셔야 되겠고요. 나는 봉급 받을 때마다 일일이 거래하기 싫다. 그냥 HS에 돈 들어오면 그날 자동적으로 뮤추얼 펀드를 사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를 선정을 하셔서 원하시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로 오면요, 위쪽에 다시 한번 이 버튼이 있고요. 자동으로 투자를 하기 원하냐 하시면 예스를 선택하셔서 가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인베스트먼트 트리거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옵션을 보시면요, 캐시 밸런스에 관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HSA 계좌에서 제공을 하는 체크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쓰시고 리임버스, 즉 청구를 하는 옵션이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 캐시 밸런스에 있는 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비가 나가시는 분들은요, $1,000, $2,000 이런 식으로 금액을 설정하여서 캐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남겨 놓은 다음에 이 설정된 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을 투자를 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예스를 선택하셔서 캐시 밸런스로 남겨놓을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금액을 다 투자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를 선택하셔서 Invest all future contribution, 봉급에서 돈이 왔으면은 캐시 계좌에 남겨두지 말고 다 투자를 하는 쪽으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투자 옵션을 선택하셨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자동 투자된 돈이 어떠한 투자 종목으로 가기를 선택하는 것이냐 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뮤추얼 펀드에서 고르셔야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Add New 펀드를 선택을 하셔서 펀드 리스트를 나오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안에서 자동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면요, 제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35개의 뮤추얼 펀드 가운데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델리티 500 펀드도 있고요. 피델리티 성장주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목에 한꺼번에 분산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타겟 데이트 펀드 옵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펀드가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뮤추얼 펀드 가운데서 더 많은 옵션을 원하시면요, 이 아래쪽에 보시는 Show Additional Eligible Fund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요, 35개의 뮤추얼 펀드가 아니라 282개의 뮤추얼 펀드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뮤추얼 펀드가 없을 때는요, 이 버튼을 체크하여서 추가 뮤추얼 펀드를 나오게 해서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에서 가이드가 나온 것이요, 이렇게 에디셔널 펀드 옵션을 했을 때는요, 비용이 비싼 이러한 뮤추얼 펀드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론트 로드 등의 비용이 있는지 펀드를 선택한 다음에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떠한 펀드에 자동 투자를 하기로 하였냐, 그냥 검색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에디셔널 펀드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을 하면요,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펀드 보수 비용이 0인 피델리티의 제로 토탈 펀드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피델리티 500 펀드 역시 펀드 보수가 0.015%로 S&P 500 펀드 가운데서도 거의 가장 낮은 펀드 보수를 자랑하고 있고, 오랫동안 꾸준히 운영되는 좋은 펀드인데요. 제가 401k에서 이미 피델리티 500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HSA에서는요, 펀드 보수가 0인 이 피델리티 제로 펀드에 자동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뮤추얼 펀드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선택한 펀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추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Add New 펀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추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선택된 펀드 리스트가 나오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Allocate 화면에서 퍼센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피델리티 제로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 FZROX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100%를 적었는데요. 여러 개를 고르신 분들은 펀드의 합이 100이 되도록 적절하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됐냐? 1월 11일 날 있는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하였고, 저는 봉급을 받을 때마다 $200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피델리티 제로 뮤추얼 펀드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래에 보이는 $20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추가로 보너스로 넣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주에 따라서 매년 정기 검진을 하고 이러한 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같은 것을 들으면요 추가로 보너스를 주는 데도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셔서 추가 베네핏이 있으면 최대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델리티 HSA 자동 투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신경 쓰지 않고 뮤추얼 펀드에 자동 투자를 하시면 이 옵션을 저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타이밍, 시간대에 뮤추얼 펀드 ETF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실 분들은요. 별도로 자동 투자를 하지 마시고 HSA 계좌에 돈이 왔을 때 여러분께서 직접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 회사에 HSA가 이미 있는데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전 계좌에서 현금을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해 놓는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2023년 작년까지 사용하던 회사는 헬스 이퀴리였습니다. 헬스 이퀴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여서 밸런스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하여서 이 캐시 밸런스에는 $1,000가 남아 있고요. HSA에 투자를 한 금액은 $5,100가 남아 있는데요. 2023년 동안에 그래도 경기가 좋아서 제 계좌 같은 경우는 18%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헬스액끼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는 무조건 남겨둬야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선택권이 없이 $1,000가 남겨져 있고요. 남은 금액은 다 이렇게 투자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의 트랜잭션 결과를 보겠습니다. 헬스끼리 HSA 같은 경우에 안에 품질 좋은 뱅가드 펀드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하나의 단점은 이제 매달 이렇게 어드민 피라고 하여서 0.03%를 투자 금액 대비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0.03%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매달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0.36%가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것은 아니거든요. $3,397 대비해서 $1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12월 초에 또 이렇게 부과가 되었죠. $3,995 대비해서 이제 $1 20센트를 가져갔으니까요. 지금은 어차피 금액 자체는 많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금액이 계속 쌓이고 하면은요. 이것도 이제 무시 못할 금액이 되니까요. 헬스 에퀴리를 쓰시는 분들은 메인터넌스 피가 한 달에 0.03%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옵션으로 가시면은요. 투자 수익률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동안 뱅가드 인스티튜셔널 인덱스 VIIX에 투자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 VFIAX와 같은 것인데 기관 투자자용이기 때문에 401k, HSA 등에서 이렇게 VIIX 펀드로 제공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펀드 비용은 일반적인 VFIAX보다도 조금 더 싸게 되겠습니다. HSA가 시작된 4월 1일부터 봉급을 받을 때마다 $200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요. 2023년 수익률을 보면 18.84%가 나왔고요. 투자된 금액은 $5,174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헬스 에퀴리에서 해야 되는 옵션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인베스트먼트에 다시 돈이 쌓이지 않도록 자동 투자 옵션을 해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이 HSA 트랜스퍼 가이드에 보시면은요. 1월 9일 이후로 헬스 에퀴리 계좌, 투자 계좌 안에서 여기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헬스 에퀴리 인베스트먼트 쪽에 있는 이 투자 계좌 금액을 없애야 되니까 자동 투자 옵션을 꺼내서 이쪽으로 돈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이 VIIX 펀드를 팔아서 이 돈을 모두 다 캐시 계좌로 옮겨놔야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 파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이 펀드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배당을 다 받고 확인을 한 다음에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배당 날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팔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펀드를 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헬스 에퀴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보시면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오토매틱 인베스팅이 enabled, 즉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디세이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자동 투자 옵션을 끄면은요. 혹시라도 12월 말 1월 초에 피델리티에 완전히 이전되기 그 중간쯤에 받는 연봉이 있을 때 이러한 돈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캐시 계좌에 남아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세이블을 해서 오토매틱을 꺼놓게 되었고요. 보통 연말에 많은 펀드가 배당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날짜는 어느 정도 정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 회사, 펀드 회사를 검색을 하셔서 벵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친 다음에 디비던드 스케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회사에서 운영되는 뮤추얼 펀드 ETF의 배당 날짜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배당 스케줄을 보시면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뮤추얼 펀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VIIX의 배당 스케줄이 나오는데요. 3월달, 6월달, 9월달이 있고요. 이때 영상을 찍을 때가 이제 2023년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레코드 데이트, 펀드 ETF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 날짜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하루 뒤에 엑스 데비던드 날짜라고 하여서 이때 가격을 반영을 하여서 어느 정도 지불이 될지 정해지게 됩니다. 이 날짜가 12월 27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루 뒤인 12월 28일에 실제로 배당이 지불이 되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뮤추얼 펀드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28일까지 다 기다리고 배당이 지불되었는지 이 지불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펀드가 구입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거래를 하여서 뮤추얼 펀드를 다 파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헬스 에큐리에 있는 거래 내역을 보시면요. 이렇게 11월, 12월 이렇게 나오면서 바이라고 된 것은 자동적으로 투자가 된 것이 되겠고요. 아까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2월 28일에 디비던드라고 하여서 이렇게 배당을 받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추가 펀드를 구입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디비던드 날짜를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이렇게 팔아버렸다. 아깝게 배당을 못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연말까지 펀드를 가지고 있어도 되겠고 배당까지 다 가지고 있으실 분들은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당 스케줄을 확인을 하여서 펀드를 언제 팔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스키리 HSA 안에서 펀드를 파시려면요. 트레이드 화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추가로 펀드를 살 수도 있고요. 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바이 앤 셀, 특정 펀드를 팔고 새로운 펀드를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계좌를 다 없애서 캐시로 만들 것이니까요. 이렇게 셀 옵션으로 가면 되겠고요. 이때 금액이 5,174.39달러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적어서 모든 것을 다 팔겠다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신 뒤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입력한 금액이 나오고요. 펀드 하나에 394달러이기 때문에 13주 정도가 팔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장이 마감되고 나서 펀드 가격이 한 번 더 업데이트 된 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저는 12월 28일에 배당을 받고 12월 30일 날 이 펀드를 팔았습니다. 처음에 입력된 금액보다는 15달러 정도가 줄어든 5,159달러의 거래가 되어서 기존에 캐시 계좌에 가져있던 1,000달러와 합쳐져서 이제 밸런스가 6,159.97달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피델리티 계좌가 오픈을 하고 나서 2주 정도가 최종적으로 걸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6,158.80달러가 넘어왔습니다. 1달러 10센트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어카운트 피를 1달러 정도 내고 온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됐으니까요. 저는 금액이 제대로 트랜스퍼 된 것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피델리티에서만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받는 봉급의 200달러는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지 보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피델리티 제로 펀드를 구매를 하였죠. 제가 받은 200에 고용주에서 제공한 보너스 20, 220으로 샀는데 지금 1센트 정도가 떨어진 상태고요. 1158달러는 지금 트랜스퍼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펜딩으로 떴기 때문에 거래는 할 수 없는데요. 조만간 이 금액도 다 소진을 하여서 FZROX 펀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델리티에서 HSA 계좌를 만들고 헬스 에큐리에 있는 것을 팔아서 준비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 HSA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은 이러한 좋은 플랜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과 연결을 하여서 HS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HSA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세금 혜택이 좋기 때문에 401k, 403b 고용주 매치 받은 후에 다음은 HSA 계좌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SA의 단기적인 효과로는요, 캐시 계좌에 돈을 넣음으로써 절세를 하고 그 돈으로 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남는 금액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베스트먼트 계좌에 뮤추얼 펀드, 주식, ETF 등에 투자를 하여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불려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이 있고 세금 혜택이 많은 H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은퇴 자금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